2008년 회계사 2차 43회 원가회계 문제 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연속적 생산 공정에서 전공정 대체 원가 계산과 초반 동원가 계산에 의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제약이론 또는 병목자원 또는 에러 공정 관리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 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문제와 당해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2008년 회계사 2차 43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문제당 25점 배점으로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2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2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번의 간접원가 배부와 문제 3번의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문제 2번의 전략적 원가관리에 관한 품질원가 분석과 문제 4번의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과 중요 수준의 문제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문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다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2008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문제 4번의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는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연속적 생산 공정에서 전공정 대체 원가 계산과 초반 동원가 계산에 의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제약이론 또는 병목자원 또는 에러 공정 관리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원가회계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원가 계산에 투입되는 원가 측정치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제도로 분류하고,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혼합 원가 계산, 그리고 역산 원가 계산 제도로 분류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가 계산 모형 중에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에코벽지는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친환경 벽지를 생산 판매하는데, 제1공정에서는 옥수수 전분을 투입하여 중간 제품인 코팅제를 생산하고 제2공정에서는 중간 제품을 가공 처리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서는 주 에코벽지의 생산 및 판매 자료를 활용하여 연속적 생산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공정 대체 원가 계산과 초변 동원가 계산에 의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제약이론 또는 병목자원 또는 에러 공정 관리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주문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반면,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에 단위당 평균 원가를 이용하여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합니다. 기초 제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에 발생한 원가와 단기 제조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데, 가중평균법은 전기와 단기 제조 원가를 합친 총 제조 원가를 전기와 단기의 총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총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은 단기 제조 원가만 단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주 에코벽지의 제1공정과 제2공정의 생산 및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품 원가와 단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 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분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제조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완성품 환산량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물량 흐름을 분석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사는 제1공정과 제2공정 등 두 개의 생산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공정별로 공정의 마지막 생산 단계에서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 공손품을 파악합니다. 제1공정의 기초제공품과 단기 착수량을 합계한 단기 작업 물량은 5,000개이고 이 중에서 단기에 완성되어 제2공정으로 대체된 차공정 대체량은 4,800개, 기말 제공품은 150개, 비정성 공손품은 50개입니다. 공정 중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는 투입 시점이 상이한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가 있는데 직접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이고 가공 원가는 고정 원가입니다. 기말 현재의 재고 자산인 차공정 대체, 기말 제공품, 비정상 공손에 대한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 다음 기말 현재 시점의 완성품 환산량 합계인 가중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각각 5,000단위와 4,970단위입니다. 이 중에서 전기의 완성품 환산량인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은 4,900단위와 4,960단위입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제조원가를 단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300원과 200원입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의 원가가 완성품에 먼저 대체되고 나머지는 단기 제조원가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됩니다. 따라서 단기 제조원가만 대체되는 기말 제공품과 비정상 공손의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에 단위당 원가를 곱한 원가 배부액은 각각 69,000원과 25,000원이고 단기 제조원가 중에서 나머지는 완성품에 배부됩니다. 단기 제조원가 중에서 완성품에 배부된 2,368,000원과 기초제공품 32,000원의 합계인 차공정 대체원가는 2,400,000원입니다.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인 25,000원은 기간원가로 분류되어 단기의 비정상 공손 손실로 비용화됩니다. 제2공정에서는 제1공정에서 완성되어 제2공정으로 대체된 4,800단위에 기초제공품 200단위를 합계한 5,000단위를 가공 처리하는데 이 중에서 4,500단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기말 제공품은 300단위, 비정상 공손품은 200단위입니다. 제2공정에 투입된 원가 요소는 전공정 대체 원가와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가 있고 원가 요소별로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기말 현재 시점의 가중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5,000단위, 5,000단위, 4,940단위입니다. 이 중에서 전기에 완성된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한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4,800단위, 4,800단위, 4,860단위입니다. 그리고 원가 요소별로 단기 제조 원가를 단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는 각각 500원, 80원, 40원입니다. 단기 제조 원가만 배부되는 기말 제공품과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한 기말 제공품과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183,600원과 124,000원이고 단기 제조 원가 중에서 완성품에 배부되는 원가는 2,678,800원입니다. 따라서 완성품의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 119,200원과 단기 제조 원가 중에서 완제품에 배부된 2,678,800원을 합계한 2,790,000원입니다. 단기의 생산 판매량은 4,5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 가격인 800원을 곱한 매출액은 3,600,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완제품의 원가인 매출원가 2,790,000원을 차감한 매출 총이익은 810,000원이고 제1공정과 제2공정의 비정상 공손 149,000원을 차감한 단기순이익은 661,000원입니다. 물음 2번에서는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으로 제품원가와 단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연속적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생산 공정 전체의 생산 판매량을 제약하는 생산 공정을 애로 공정, 병목 공정 또는 제약 자원이라고 하는데 공정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병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목 자원을 파악한 다음 병목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병목 자원이 아닌 나머지 비병목 공정 또는 여유 공정의 생산 활동은 병목 공정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이 회사는 제1공정과 제2공정의 연속적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제1공정과 제2공정의 생산 능력은 각각 5,000단위와 8,000단위로 이 회사의 병목 공정은 제1공정입니다.
따라서 제2공정은 제1공정의 생산활동에 종속하여 생산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1공정의 생산 능력은 5,000개이기 때문에 제1공정에서 단기에 착수한 생산량은 기초제공품 100단위를 차감한 4,900단위입니다. 제1공정에서 생산된 4,800단위가 제2공정에 대체되기 때문에 제2공정은 제1공정의 생산활동에 종속하여 생산 수량이 5,000단위입니다. 제약이론에서는 직접 재료원가만 생산량에 변동하는 변동원가로 간주하고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는 생산량과 무관한 운영원가로 간주합니다. 제약이론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초변동원가 계산입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고 나머지 원가인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판매관리비처럼 발생한 기간 중에 전액기간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단기 제조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분합니다. 이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원가 147만원을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단기 완성품 완산량 4,900단위로 나누어서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 300원을 계산하고 단위당 원가를 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완성품 완산량에 곱하여 제조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분합니다. 기말 제공품과 비정상공손품의 원가는 각각 45,000원과 15,000원이고 기초제공품 3만원과 완성품에 포함된 단기 제조원가 141만원을 합계한 완성품의 원가는 144만원입니다. 제2공정에서는 제1공정에서 대체된 4,800단위와 기초제공품 200단위를 합계한 5,000단위를 제조하는데 이 중에서 4,500단위는 완성되었고 기말 제공품과 비정상공소는 각각 300단위와 200단위입니다. 제1공정에서 제2공정에 대체된 4,800단위의 원가는 144만원이었고 여기에 제2공정에서 단기에 투입한 직접 재료 원가는 38만 4천원인데 단기 제조 원가를 단기 완성품 완산량으로 나눈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0원과 80원입니다. 단위당 원가를 기말 재고자산의 완성품 완산량에 곱한 기말 제공품과 비정상공손품의 원가는 각각 11만 4천원과 7만 6천원이고 기초제공품 7만 6천원과 단기 제조 원가 중에서 완성품에 배부된 163만 4천원을 합계한 완성품 4,500단위의 원가는 171만원입니다. 따라서 판매 수량 4,500단위의 단위당 판매 가격 800원을 곱한 매출액은 360만원이고 여기에서 매출원가 171만원을 차감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189만원입니다.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에서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발생한 운영원가와 제1공정과 제2공정의 비정상공손을 차감한 단기순이익은 61만 2,600원입니다.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단기순이익 66만 1,000원과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순이익 61만 2,600원의 차액 48,400원의 차이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제조간접원가 등의 단기 제조원가가 모두 제품원가로 분류되어 재고자산에 포함되었다가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 반면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분류되어 재고자산에 포함되었다가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원가는 기간원가로 분류되고 판매관리원가와 함께 발생한 기간의 운영원가로 비용화됩니다. 제1공정에서 기초제공품 100단위에 단기의 직접 재료원가는 147만원, 가공원가는 99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단기 완성품 완산량 4,900단위와 4,960단위에 대하여 단위당 300원과 200원의 원가가 완성품 완산량에 배부됩니다. 제1공정에서는 판매량이 없기 때문에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제품원가 500원의 비율로 기말 제공품, 비정상공손, 차공정대체 계정으로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제1공정에서 비용화되는 원가는 비정상공손 2만 5천원입니다. 반면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가 단기의 전액 운영원가로 비용화되고 제품 단위당 원가 300원으로 계산된 비정상공손 15,000원이 단기에 비용화됩니다. 따라서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전부원가 계산에 비하여 단기에 비용화되는 금액은 제1공정에서는 가공원가 99만 2천원이 과대 계상되고 비정상공손 만원이 과소 계상됩니다. 제2공정에서 전부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의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620원과 380원인데
제2공정의 총제조 원가 309만 7,600원 중에서 기말 제공품과 비정상 공손으로 배부된 원가는 각각 18만 3,600원과 12만 4천원이고 이 중에서 비정상 공손 12만 4천원은 단기에 비용화됩니다. 총제조 원가 중에서 나머지 279만원은 완제품의 원가로 배분되었다가 단기에 모두 판매되어 매출 원가로 비용화됩니다. 반면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 19만 4천원이 모두 단기에 비용화되고 비정상 공손 7만 6천원과 완성품 원가 171만원이 단기에 기간원가로 비용화됩니다. 따라서 제2공정에서 단기에 비용화되는 금액의 차이는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에서 가공원가 19만 4,400원이 과대 계상되고 비정상 공손은 4만 8천원이 과소 계상되고 매출원가도 108만원이 과소 계상됩니다. 전부원가 계산은 초변동원가 계산에 비교하여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단기에 비용화되는 금액이 48,400원이 과소 계상되고 결과적으로 단기순이익은 48,400원이 과대 계상됩니다. 물음 4번부터는 제약이론 또는 병목공정, 애로공정을 분석합니다. 연속적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기업 전체의 생산 능력을 제약하는 생산 공정 또는 자원을 제약자원이나 병목자원 또는 애로자원이라고 하고 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약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제약자원이 아닌 여유자원은 제약자원의 활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약자원의 생산 능력에 의해 기업 전체의 생산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생산 부문의 활동을 5% 연결시킨 다음에 제약자원이 보내는 드럼 소리에 맞추어서 여유공정의 활동을 종속시켜야 하고 생산 공정의 통계적 변동을 고려하여 제약자원 앞에는 완충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약이론에 입각한 원가 계산 방법이 초변동 원가 계산인데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여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는 반면 직접 재료원가가 아닌 나머지 원가는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의 운영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액에서 단기의 매출원가로 비용화된 직접 재료원가를 차감하여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또는 초변동 원가 계산 공원이익에서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 간접원가, 고정제조 간접원가, 판매관리비 등 운영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물음 4번에서는 애로공정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여 생산공정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애로공정에서 생산하는 중간 제품을 외부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안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의 생산 공정 중에서 제1공정의 연간 생산 능력이 5천 단위로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생산 능력이 8천 단위인 제2공정은 유휴 생산 능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애로공정인 제1공정의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안으로 제1공정이 생산하는 중간 제품을 외부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공정은 투입 물량 5천 단위 중에서 50개가 공손품이어서 공손 비율이 1%이고 제2공정은 공손 비율이 4%이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중간 제품 2천 단위에 대해서는 제2공정의 공손 비율이 1%입니다. 따라서 제2공정에서 2천 단위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추가 가공할 경우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판매되는 물량은 1980 단위입니다. 외부 구입 수량 2천 단위에 단위당 구입원가 700원을 곱한 구입원가는 140만원이고 제2공정의 변동원가인 직접 재료원가는 단위당 80원을 곱한 16만원입니다. 반면 가공원가는 고정원가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가공원가는 없습니다. 판매량은 1980 단위이고 여기에 단위당 판매 가격 1980원을 곱한 증분 매출액은 158만 4천원이고 중간 제품 2천 단위를 구입하여 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분원가 156만원을 차감한 증분이익은 2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애로공정의 생산 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중간 제품의 외부 구입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음 5번에서는 품질 개선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이 회사는 연속적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1공정이 애로공정, 제2공정이 비애로공정 또는 여유공정입니다. 이 회사는 공손 비율을 투입량과 공손량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제1공정과 제2공정의 공손 비율은 각각 1%와 4%입니다. 이 회사는 애로공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애로공정인 제1공정의 공손 비율을 현재의 1%에서 0.5%로 줄이는 품질 개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매년 9,200원이 추가로 지출됩니다. 제1공정의 공손 비율을 0.5로 낮추면 제1공정의 공손품은 25단위로 낮아지고 제1공정에서 완성되어 제2공정으로 대체되는 중간 제품은 4,825단위로 종전에 비하여 25단위가 증가합니다. 제2공정에 4,825단위가 투입되면 제2공정의 공손품은 201개이고 합격품은 4,524개로 종전에 비해 24개가 증가합니다. 제1공정의 공손 비율을 0.5% 낮추게 되면 제2공정에 투입된 중간 제품은 25개가 증가하고 제2공정의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80원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는 2,000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품질 개선 프로그램 비용 9,200원을 가산한 증분원가는 11,200원입니다. 반면 판매 수량은 24개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매출액은 19,200원이 증가하여 증분이익은 8,000원입니다. 따라서 제1공정의 공손 비율을 0.5%로 낮추는 품질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물음 6번에서는 애로공정과 여유공정 중에서 공손품 발생으로 인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손실이 큰 공정을 분석합니다. 애로공정은 회사 전체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애로공정인 제1공정의 공손은 제2공정에 투입되는 물량을 더 감소시켜 회사 전체의 이익을 더 크게 감소시킵니다. 재생 목록에 정리된 종합원가 계산과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양한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